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2단원입니다. 그래서 구름과 강수 교과서 읽기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영상을 올릴 때는 뭐 거기서 보내준 영상이나 이런 것들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우리 교과서 같이 보면서 그냥 함께 읽어보는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고사 잘 보셨죠? 그죠? 이제 기말고사 잘 봐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이번 단원부터는 이제 기권, 그동안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이제 지구계라고 하는 걸 1학년 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계는 기권, 수권, 그죠? 지권, 그리고 뭐 했었죠? 생물권, 그죠? 그리고 외권,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라고 하면서 2학년 때 우리가 외권도 했었고, 수권도 했었고, 1학년 때는 지권도 했었고, 생물은 또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기권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기권에 대한 특성들, 그래서 살피고요. 2단원부터는 이제 정말 이제 기상학이라고 하는 우리 날씨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구를 아주 얇게 지구가 있으면 얇게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이끌려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어떤 공기층, 이거 우리가 이제 기권이라고 부르고요. 이 기권은 어떤 구조, 증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먼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게일 의삭이라는 과학자가 기구를 타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측정을 했었단 말이죠. 올라가면서 뭘 측정을 했냐면, 우리 측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기온, 습도, 그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측정하면서 만들어낸 자료,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게 첫 번째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표면입니다. 그죠? 여기가 지구고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프가 있지만 상상을 해봐요. 여기 이제 태양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권이 있습니다. 이 기권의 구조가 기온에 따라, 높이에 따라서 어떠한 기온의 분포를 갖는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를 그려봤더니 어떻게 됐었냐면, 그래프가 어떻게 났었나요?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특성을 보였었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거를 분석을 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첫 번째 파트는 어떤 파트예요? 온도가 처음에 이제 평균 15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그죠?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낮아지는 이 파트, 여기까지를 우리가 1권역, 1파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 파트가 있냐면, 한 50km쯤 해갖고, 온도가 높이가 올라갈수록 더 온도가 상승하는 이런 구역을 2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구역이 어디 있냐면 90쯤 해서 여기 왔을 때 요 세 번째 구역은 다시 어때요?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 구역. 그죠? 다시 90 올라갔을 때는 다시 그 이후부터는 다시 온도가 상승하는 구역. 그래서 여기를 이제 3구역, 여기를 4구역이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권은 총 몇 층으로 내게 할 수 있느냐? 기온 변화에 따라, 그죠? 4개의 층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4개의 층으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4개의 층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하고 함께 같이 그려놨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권역, 이 첫 번째 권역을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부릅니다. 왜 대륙권이냐라고 한다면 구조를 잘 보시면요. 얘는 초반에는 기온이 높아요. 이게 이제 지구의 지표면, 우리 뭐 극지방에서부터 적도까지 이르는 그 지구의 평균 온도 한 15도라고 되어 있는데 15도쯤 되어 있는 구역에서 높이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하강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위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고요. 아래는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차가운 공기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떠오르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가 섞이는 거죠. 이렇게 섞이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대류라고 했고요. 열의 이동 방식이 하나였죠. 대류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름을 대류권인 겁니다. 그래서 대류권을 보시면 그것이 한 11km까지 있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이건 특성이고,
그런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대류가 일어나더라. 그죠? 대류가 일어나는데 그 대류를 타고 이동하는 공기가 많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구에 중력이 있으니까 이 대류권의 대부분의 공기가 모여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합니다. 공기는 대부분인데 그 공기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뭐예요? 뭐 수소, 그죠? 질소가 제일 많고, 그죠?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옛날에 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제 수증기라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증기가 요 안에서 대류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구름의 상승, 구름이 만들어진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수증기가 있다라는 것은 눈이나 비와 같은 기상현상을 일으키더라. 이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올라가면 성층권입니다. 성층권은 11km에서 50km까지가 이제 대충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대로 기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왜 떨어지느냐? 그걸 빼먹었네요. 여기서 왜 떨어지느냐라고 한다면 지구도 나름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태양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고요. 지구도 태양으로부터 받은 만큼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게 다음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지구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적어지니 당연히 차가워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가. 그래서 왜요? 지구로부터 멀어지니까. 이걸 이제 나중에 배울 말로 한다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그죠? 그랬었는데 갑자기 성층권에 오면은 기온이 높아진다. 이것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것의 이유는 오존층 때문이다라고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한 역할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성층권의 기온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더라. 이것이 이제 다른 행성하고의 또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 목성 같은 경우는 어떠냐? 높이에 따라 기온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행성에서도 나름 복사 에너지를 내놓는다고 했죠.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고요. 나중에 이제 행성의 영향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목성도 태양의 행성이니까요.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두 층으로 가야 되는 게 이게 대부분의 다른 행성의 특성인데요. 지구는 이 오존층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까처럼 온도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이게 아까 오존층 때문이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4개의 층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지구의 특성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성층권은요,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특성인데, 아래쪽은 차고요, 위에는 따뜻해요. 이게 안정적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공기의 어떤 뒤섞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그 얘기는 대류가 일어난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불안정하다는 얘기도 되고요. 안정적이라는 것은 어디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느냐면 우리 비행기 중에서 이제 장거리 비행기들, 단거리 비행기들, 제주도 가는 비행기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장거리로 가는 장거리 비행기들은 이 안정적인 항로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죠. 우리 가끔 비행기 타다 보면 위아래로 막 내려간다 이런 거 가끔 느끼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니까 이제 장거리 비행기에서는 성층권을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활동에서도 비행기들이 위쪽에 되게 많이 있었던 거 보았었죠. 자, 그 다음 올라가면 중간권입니다. 높이 50에서 80km 사이고요. 다시 어때요? 오존층으로도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어때요? 지구의 영향이 점점 작아질수록 지구로부터 멀어질수록 온도는 낮아지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똑같이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날까요? 그러면 대류권이랑 똑같은 거죠. 아래는 따뜻하고 위에는 차갑고 그러니까 대류라는 것은 일어날 것이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대류는 일어나지만 공기 자체가 희박하다 이거죠. 여기는 공기가 그래도 많은데 여기는 공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희박하니까 수증기도 없겠죠. 공기 중에 한 요인인.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수증기의 상승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물론 공기가 없다 했지만 그래도 공기는 그래도 중간권까지는 있습니다. 그 위엔 더 희박해요.
그래서 중간권에는 그래도 바깥에서 오는 어떤 물질이 있더라. 여기까지는 공기가 거의 없으니까 아무 일 없다가 여기를 딱 들어오자마자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성이 관측되기 시작하는 곳은 중간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열권이고요. 공기는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그죠? 공기가 희박하고 일교차가 큰데 우리 옛날에도 했었던 것 같아요. 수성 같은 애들이 일교차가 굉장히 큰 이유가 공기가 없어서, 그죠? 달이나 이런 애들.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되게 크다의 특성이고요. 재밌는 현상이 이제 오로라죠. 그래서 오로라가 있고요. 그리고 딱히 여기 뭐라고 써있진 않지만 인공위성도, 적외도 인공위성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네요. 어떤 친구가 요 라디오 존재는 뭐냐 이렇게 묻는데, 요거는 우리가 풍선 같은 걸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얘가 그 각각의 층에 대한 그 뭐 온도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아니면 뭐 습도라든가 이슬점이라든가 다음에 배울 그런 것들을 얘들이 컴퓨터가 측정을 해줘서 아래에 있는 연구실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쌓아주는 그러한 도구예요. 그래서 라디오 존재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권은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거 다른 거 보면 이제 뭐 굳이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이 경계는 뭐라고 불러요? 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계면이라고 부르고요. 계면을 붙일 때는 보통 이제 아래층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 뭐라고 하면 돼요? 대륙권 계면. 그죠? 아래가 대륙권이니까 여기는 그 아래 성층권 계면, 여기는 중간권 계면, 여기는 뭐 그죠? 열권 계면 없죠. 그죠? 우주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더라. 그래서 추가적인 것들도 같이 한번 그냥 참고 삼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기권에서 높이 올라갈 층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은 어디인가요? 라고 한다면 대륙권, 그리고 중간권입니다. 이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항상 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세요. 그죠? 기권의 층상 구조 중에 공기 대부분이 모여있는, 이거 중력이 세니까 지구랑 가깝게 있다 이거죠. 기상현상, 수증기가 있어야 기상현상이 있는데 수증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 대륙권에 있죠. 지구의 성층권에 높은 온도의 노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다면 여기도 참 쓰죠.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기온이 높아지냐? 이거 태양의 영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래층에서는 지구 복사 영향을 받아요. 지구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떨어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권을 벗어나고 거의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에 속해 있으니까 태양과 가까워지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2개의 층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2개의 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는, 그리고 또 누가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층. 그래서 쭉 2개의 층이 만들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신 것은 우리 기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을 나눴느냐.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온의 분포로 우리가 이거 설명을 했더라. 그리고 각각의 특성들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들을 보셨는데요. 달달 외우지 마시고 이거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